네, 이번 시간에는 뉴스픽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 경제 기자들이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요즘 가장 핫한 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긴축과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데요.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자금 경색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롯데건설발 신용 위기에 롯데케미칼 등 계열사가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고 이 롯데그룹 전체가 휘청이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오늘은 홍경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 롯데가 그냥 롯데가 아니잖아요. 정말 맞아요. 뭐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알만한 기업, 우리 5대 그룹에 속하는 기업인데 지금 이 롯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롯데그룹 하면 백화점이나 마트, 호텔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룹인데요. 네. 이 때문에 롯데그룹이 현금 부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롯데그룹이 돈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왜 돈이 없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롯데그룹은 근데 유통뿐만 아니라 화학, 건설 등 중후장대 사업도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6조 원을 넘어서서 네. 지금 롯데그룹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고요. 네. 그런데 현재 롯데그룹의 중후장대 사업을 맡아 하는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이 네. 이제 그 사업들을 발단으로 그룹 전체로 유동성 위기가 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은 이번에 1조 1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롯데케미칼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은 통합법인으로 출범한 2012년 이후 지금 처음이고요. 네. 그러니까 10년 만이죠. 네. 일반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는 회사채 등 부채 아니면 이제 이렇게 부채로 주로 조달을 하게 되는데 네. 이후에 자금 조달이 힘들 때 주로 이제 유상증자 등 자본으로 조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도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제 자본이 희석되잖아요. 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주주들도 좀 좋아하지는 않는 상황이 많고요. 그렇죠. 네. 또 얼마나 어려우면 외부에 좀 도움을 요청하냐, 뭐 이런 인식도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좀 악재, 좀 이제 안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시그널로 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유동성 위기에 이제 직면한 롯데건설의 최대 주주죠. 네. 롯데케미칼이 약 6천억을 지원하면서 네.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스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자 네.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자금 돌려막기에 나선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롯데건설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유동성 경색 상황에서 자금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롯데 다른 계열사로부터 또 급전을 좀 빌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롯데건설 쪽이 좀 어려움에 처하니까 여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다시 네. 유동성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네. 고리로 이렇게 연결돼서 계속 다 네.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롯데정밀화학, 롯데홈쇼핑 등 계열사로부터 또 돈을 빌렸고요. 롯데건설이. 네. 뭐 금융기관으로 또 돈을 빌렸는데 네. 지금 신용이 안 되니까 네. 롯데물산이 그 자금 보충 약정을 해줬어요. 쉽게 말해 보증을 서주고 아하. 돈을 땡겨온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차입, 빚으로 조달한 금액만 1조 2,500억 원에 달하고요. 어이. 이게 차입도 모자라서 이제 주주들에게 돈을 더 달라. 이렇게 또 유상증자까지 실시를 했어요. 롯데케미칼과는 별개로 롯데건설이 유상증자 실시했고요. 건설도 했고. 예, 네. 근데 그 건설에 또 롯데케미칼도 참여하고 예. 롯데홀딩스에 호텔 롯데까지 참여해서 사실상 그룹에서 돈을 급전 땡길 수 있는 다 땡겼다. 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군요. 예. 예. 그리고 상징적 의미로 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까지 나섰어요. 유상증자에. 사실 이건 좀 11억 원밖에 안 되지만 좀 금액이 낮긴 하지만 상징적 의미인 거죠. 네. 그러니까 롯데건설을 살리겠다 이런 그렇죠.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한 호텔 롯데의 경우 이제 코로나19로 2년 연속 적자를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롯데 칠성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네. 롯데 칠성 주식을 전량 매각해서 378억
8억 원을 또 급전을 또 이제 조달해서 롯데건설에 지원을 해주고 네. 이러다 보니까 롯데건설 지원을 위해서 어허. 온 계열사가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롯데건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악화로 인해서 그런 이유가 좀 클 것 같은데 네. 롯데건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전 계열사가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계열사 간에 돈을 뭐 지원을 해주고 받고 하는 거는 뭐 통상적인 일이긴 해요. 네. 근데 좀 무리해지면 당연히 이건 위기에 그렇죠. 빠지게 되고 제일 먼저 시그널을 주는 게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맞습니다. 신용등급을 조정하게 되면 네. 이거 난감해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네네. 그죠? 예.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신용평가사들이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지금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이제 롯데그룹 지원 가능성들을 고려해서 네. 건설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우수한 신용 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룹 계열사들이 한 배를 타고 있다 이렇게 신용 평가사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롯데건설로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지자 예. 신용 평가사들이 뭐 한 배니까 그럼 신용 등급 전망을 이제 일제히 낮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림을 보시면 나이스 신용평가는 롯데건설 지원과 이제 일지 머티리얼스 지분 인수 등에 따른 재무 부담 확산에 네. 롯데케미칼과 롯데지주 등 계열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제 바꿨어요. 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신용등급 전망을 낮췄다는 거는 지금 현재 신용등급을 낮추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재무 이제 개선 추세나 뭐 실적 개선 추세를 봤을 때 이 개선의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앞으로 신용 등급을 낮추겠다. 뭐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나이스 신용평가뿐만 아니라 한국기업평가도 롯데지주와 롯데물산 등 회사채 네. 신용등급 전망을 낮췄고요. 네. 뭐 한국신용평가도 이제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 전망을 낮췄습니다. 예. 롯데그룹 전반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를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롯데건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지 이건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게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능력 평가 8위예요. 그 탑 10에 들어가는 건설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브랜드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롯데월드 타워도 지었고 네. 거기다가 뭐 백화점, 네. 뭐 호텔, 롯데마트 등 뭐 다 도맡아서 롯데 계열사 공사는 거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일감 걱정도 사실 그렇게 크게 없어요. 네. 뭐 크게 어려운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제 롯데건설도 글로벌 긴축에 따른 부동산 경기를 피하지 못하는 이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이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네. PF 유동화 시장 자금 경색이 심화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PF 규모가 좀 많이 과중했어요. 네. 안정적인 사업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예. 거기에 추가로 좀 더 더해보자. 이러다 보니까 PF 규모가 좀 많이 커졌고요.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대형 건설사임에도 지금 감당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네. 또 롯데건설은 단군 일의 최대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 네. 그 재건축 사업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근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분양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의구심도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외에도 현재 이제 대구 주택 사업과 부천 상동 역세권 사업 등 이제 굵직굵직한 PF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롯데건설 재무 상황을 보시면 네. 이제 그림을 보시면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기준 7천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7천억 원 하면 상당히 많아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지금 롯데건설의 PF 우발 채무, 그러니까 네. 관련 채무 빚이 지금 6조 7 그림 보시면 6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거의 6조 7천억. 10배에 달하시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올해 만기만 해도 3조 1천억 원. 예. 네, 만기가 집중되고 있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계열사들이 이렇게 나선 거죠. 지금 7천억 원밖에 없는데 예. 3조 원 만기를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이렇게 단독으로는 좀 상당히 버티기 힘든 구조가 된 겁니다. 네. 우리도 사실 자체적으로 이제 급전이 필요하거나 네. 신용이 좀 부족해서 돈이 필요한 경우에 뭐 어머니나 아니면 이제 가족들 뭐 이렇게 그쵸. 돈을 맞아요. 많이 네. 이게 손을 빌리잖아요. 예. 이게 롯데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신용으로는 이제 돈을 조달하기 힘들어지니까 네. 모회사죠. 네. 모회사인 롯데케미칼에 이제 돈을 빌리게 되고 이제 친척인 다른 계열사에 또 돈을 또 조달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할아버지격 이제 롯데 지주에게도 돈을 이제 빌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근데 사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뭐 될 거라고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했잖아요. 네. 자금 경색 상황이 이렇게까지 그렇죠. 될지는.
근데 사실 글로벌 긴축 상황에서 금리가 오를 거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채 시장을 취재할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제 기업들이 회사채를 미리 좀 땡기는 기조를 보였었어요. 예, 예. 네. 좀 금리가 오르니까 좀 미리 땡겨서 네. 이자를 좀 더 내더라도 네. 좀 미리 좀 조달을 해놓자. 네. 롯데건설도 좀 미리 좀 자금을 이런 상황을 좀 예측하고 좀 안전하게 좀 조달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지금 와서는 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롯데건설이 위기에 빠지면서 결국 하석주 롯데건설 이제 사장이 임기를 4개월 남기고 롯데건설의 유동성 이제 악화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지금 쇄신에 나선 상황입니다. 롯데건설이. 세계 5위권의 대기업들도 결국은 부동산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악화의 영향에서 비껴나갈 수 없다. 그런 교훈인데요. 네. 롯데건설이 뭐 상당히 뭐 도급 순위도 높고 대형 네. 건설사인데 또 이런데 네. 나머지 회사들은 어떨까 더 걱정이 됩니다.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뭐 할아버지한테 돈 빌리고 친척들한테 돈 빌린다는데 할아버지나 친척들도 만만치 않으면 사정이 그렇죠. 여의치 않으면 네. 빌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네. 롯데케미칼이 아무리 지원을 네, 네. 한 모회사라서 지원을 한다 해도 롯데케미칼의 자체 상황은 좀 어떤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모회사니까 어머니격이죠. 예.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큰 회사임에도 지금 글로벌 이제 긴축의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화학회사죠. 이제 롯데그룹 중에서 이제 중후장대 파이프라인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건설에다가 롯데케미칼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네. 이제 석유화학이 둔화하면서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롯데건설 지분을 롯데케미칼이 43.8%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지주회사인 롯데지주, 롯데호텔, 롯데물산 등이 롯데케미칼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네. 화학건설 부분이 중후장대 부분이 어려움을 겪으면 롯데그룹 전체로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을 좀 분석을 해보면 석유화학회사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19 때 좀 리스크가 좀 커지긴 했었지만 2020년 때. 근데 그 이후로는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서 지금 5년 평균 약 10%의 영업이익률, 중후장대에서 10%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우수한 수익성을 보여서 뭐 예. 걱정할 거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글로벌 원자재 상승, 원유값도 오르고 나프타 가격도 오르면서 경기 둔화 우려로 이제 전방 수요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드디어 적자로 또 빠졌고 예. 3분기에는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보였습니다. 어허.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화학 중심의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네. 수소나 암모니아 등 친환경 신사업 투자와 이제 이런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예. 돈이 들어갈 땐 많은데 그렇죠. 지금 뭐 롯데건설도 지원해주고 네. 그러다 보니 부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롯데건설에 이어서 뭐 어머니격인 네. 롯데케미칼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 조금 전에 할아버지라고 하셨던 네, 그렇죠. 롯데지주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막 녹록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롯데그룹의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제 롯데그룹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제 신사업을 이제 좀 추진하기 위한 이런 자금 유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롯데지주는 롯데 자산개발에 약 2,100억 원을 출자했고요. 올해 4월 이제 미니스톱을 또 인수하기 위해서 예. 코리아7 유상증자에 약 4천억 원 규모로 또 참여를 했고요. 네. 지분 투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또 롯데 헬스케어를 또 설립해서 바이오 산업에 나섰고 또 올해 8월에는 롯데 바이오 로직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 사업 강화와 신사업 투자를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 데다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 지원으로 재무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 이제 또 재무 지표를 보면 롯데지주의 부채 비율은 또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네. 총 차익분도 불어나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예. 이제 재무 지표가 악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설 부문의 이제 후폭풍으로 다들 이렇게 곤란에 처하게 된 건데 롯데그룹이 사실 제일 유명한 게 인수합병이에요. 맞습니다. 인수합병을 가장 활발히 하는 대기업, 집단 기업 중에 네네. 하나인데 M&A도 상당히 부담. 아까 일진 머티리얼스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모양이에요. 네네네. 예. 이게 롯데그룹 같은 경우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M&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기업을 사들이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이제 건전성도 지금 뭐 건설 때문에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제 승자의 저주가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정작 인수를 해놓고 돈이 없어서 이걸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롯데건설에 자금을 이제 지원한 상황에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 인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지금 인수 금액이 지금 2조 7천억 원이에요. 이제 엄청난 금액이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2차 전지가 유망한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아서 이 인수할 때는 2조 7천억 원이 뭐 괜찮은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문제는 지금 이제 그룹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네. 지금 계약금은 2,700억 원밖에 납부를 안 했는데 네. 지금 내년 2월까지 거래를 마쳐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 또 돈을 과연 조달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 때문에 롯데케미칼이 최근에 그 유상증자 관련 컨퍼런스 콜을 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장을 안심시키는 데 나섰는데요. 제가 이제 그 컨퍼런스 콜을 직접 취재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이제 롯데케미칼 측은 유상증자를 이제 포함해서 내부 자금으로 1조 원은 내부 자금으로 마련하겠다. 그 나머지 그럼 2조 7천억 원 중 나머지 1조 7천억 원은 이제 외부에서 차입할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 인수에 대한 의지, 인수는 못하지 않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목돈을 들여서 일진 머티리얼스를 인수를 하겠다는 건데, 네. 근데 또 인수를 하고 나서도 문제인 게, 네. 그러면 차입 비용, 이자 비용은 계속 2조 7천억 원에 뭐 다 차입으로 하진 않지만 이자 비용 계속 들어가고, 자기 자본 비용도 또 기회 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네. 뭐 재무 부담이 가중이 당연히 되겠죠. 네. 그리고 롯데그룹은 미니스톱을 또 3천억 원에 또 인수를 해서 또 M&A에 또 나서고 네. 또 최근에 또 한샘도 사모펀드 IMF PE하고 손잡고 인수를 3천억 원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테리어 시장도 좀 침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약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인수를 완료하려면 돈을 더 태워라. 자본을 더 투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출자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예. M&A뿐만 아니라 뭐 소카, 포티투다, 뭐 펀딩 플랫폼 이런 데도 지분 투자를 이제 예.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예. 뭐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거는 좋지만 네. 이게 금리 인상을 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이제 롯데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커지는 상황이고 신용평가사들도 그래서 등급 전망 하락을 통해서 좀 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측해 보면 이 계획은 M&A 계획은 이제 금리 상황이 이렇게 되기 이전에 세워놨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결정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네. 정말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뭐 여러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이 과연 이제 정상화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기업들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재무 사정이 좋아져야지 그룹 전반의 위기가 이제 지나갈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롯데케미칼 컨퍼런스 콜을 취재를 했었는데 네. 거기서 또 롯데건설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롯데케미칼 임원이 이제 롯데건설 괜찮다. 롯데건설이 긴급한 상황은 지났고 롯데건설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PF도 뭐 많이 이제 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상당한 금액이 내년까지 해소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또 롯데그룹에서도 우리 돈 현금성 자산만 15조 원이다. 예, 뭐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 그렇게 밝혀서 시장 뭐 이게 일시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룹 전체로 봐도 단기 차입금이 30%밖에 안 돼서 지금 우리가 한꺼번에 상환 다 갚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롯데케미칼을 또 살펴보면 이번에 1조 1천억 원 유상증자에 나서잖아요. 네. 아마 그룹 차원에서 뭐 지원이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실적 전망과 주가 추이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네.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 그룹 쪽에서는 좀 상황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여전히 이게 글로벌 긴축이 이어지고 있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그 위기가 이어질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부에서는. 예. 부동산 PF 부실 우려도 지금 여전한 상황이고요. 네. 레고랜드 사태 이후 건설사들이 올해를 뭐 버티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달이 막히면 롯데건설을 지원하는 게 밑빠진 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신용평가사들도 이제 PF 유동화 상황과 뭐 시장 여건을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네. 이제 롯데케미칼 전망을 해보면 네. 이제 올해 4분기 실적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올해 적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런데 이제 중국의 봉쇄 완화 가능성과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글로벌 그 장비를 좀 줄여서 좀 경쟁력이 좀 롯데케미칼은 좀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이 있어서 내년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전만큼 뭐 2015년 호황기는 좀 회복을 못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또 투자를 했어요. 석유화학 단지 네. 그 롯데케미칼이. 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투자가 되는 상황에서 뭐 내년 하반기에도 상황이 안 좋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재무 안정성이 추가로 또 악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위기에 봉착하는 과거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큰 사건에는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데 건설 부문의 부실, 그렇죠. 그다음에 M&A 잘못해서 네네. 무리하게 맞습니다. 땡기다가 늘리다 네네. 보려다 보니까 본진에도 타격을 받게 되는 예.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꽤 많았잖아요. 예.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될 텐데 네네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네네네. 그런 기업들의 교훈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네, 맞습니다. 복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롯데그룹도 지금 롯데건설과 무리한 M&A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많잖아요. 예. 이 건설업의 특성상 이 돈을 벌 때는 상당히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버는데 그렇죠. 이제 안 좋을 때는 이제 자금이 막히고 분양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건설사 부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버티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밑빠진 독이 미분양이 계속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진 경우가 허다했어요. 네. 그리고 M&A 경우는 특히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를 네. 땡겨서 사세 확장에 나서다가 이제 한 방에 이제 훅 가는 예. 예, 이제 승대 저주에 빠지는 그래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이제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경우는 금호 아시아나 그룹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죠. 금호 아시아나 그룹 같은 경우는 사세 확장을 위해서 이제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대우건설을 인수를 했는데 본인 몸집보다 컸어요. 이게 네. 2006년 당시 6조 4천억 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엄청 천문학적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이제 매수를 했는데 2008년 또 금융위기가 또 닥친 겁니다. 2006년에 인수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를 맞자 건설이 또 어려워지게 되고 그렇죠. 주가가 하락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금호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대우건설을 산업은행에 다시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웅진그룹 같은 경우도 6,600억 원을 그 극동건설을 사들였는데 건설업 불황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하고 또 이게 또 문제인 게 핵심 계열사도 팔았어요. 웅진코웨이를 팔아서 자금 조달 또 밑빠진 독에 부었는데 결국에는 유동성 위기에 헤어나지 못해서 이제 그룹 전체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요. 뭐 최근 사례 두산그룹 같은 경우도 두산건설 유명하죠. 이제 미분양으로 좀 그렇죠. 유명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산중공업이 또 이제 또 비슷한데 롯데랑 예. 무리하게 좀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 자금을 또 태우다 보니까 예. 그런데 또 사업이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탈원전의 역풍을 맞으면서 사업 구조가 또 악화하니까 예. 그룹 전반으로 위기가 이제 전이가 되고 결국에는 핵심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도 팔고 구조조정도 나서고 정부 지원도 받으면서 지금이야 겨우 좀 살아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전례로 봤을 때 이제 글로벌 긴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롯데그룹도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다. 뭐 이렇게 좀 보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롯데그룹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롯데그룹의 파장이 네. 정말 그 전체적인 우리 한국 경제, 네. 한국 산업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요. 네. 그걸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정부가 유심히 보기도 하고 네. 금융시장에서도 그것 때문에 롯데 이 사태를 면밀하게 주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글쎄요, 이 롯데가 뭐 야구와는 다른 산업의 모습 앞으로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야구 팬들이 화내시고 네. 잘 되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이야기 홍경표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끝내기 전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 네네. 기사를 보면은 이제 뭐 어쨌든 이 정부가 지원한 금액이 좀 너무 적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분위기가 어떤지요? 네, 일단은 롯데건설의 경우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이 자금 유동성이 막혀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일감도 다 있고 건실한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돈을 풀어서 유동성 막힌 걸 이제 뚫어주겠다. 그래서 네. 50조 원의 어떤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는데 이게 금액이 좀 50조 원이면 지금 롯데 건설 하나만 해도 지금 6조 3천억 원의 PF 자금을 그렇죠.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 50조 원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서 어려울 때 같은 경우는 진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 시장에서 그 정부도 시장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다 위기 대책이 있다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이제 어떤 맞아요. 위기가 나올 수도 있고 번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관한 이야기 홍경표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를 읽으려면 꼭 알아야 될 이슈를 경제 언박싱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